자, 그리고 뭐 이어서 상임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정리 좀 하고 가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네. 정무위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신 게 뭐 정무위원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그 네. 취지 이것 좀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 일단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네. 상임위에서 주요한 안건 심사와 국감 국조에 필요한 경우에 이원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고 근거가 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똑같이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동행명령권도 발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 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분명히 이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음. 그 이전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한 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원구성을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상임위원장 그 국민의힘에서 그 내정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상임위원장 우리 민주당이 하서라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문회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환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마 목요일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저걸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저기 간담회, 자담회 이거 관련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고발했던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자담회 형식의 간담회 추진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결정한 상태이죠. 이게 어떻게 뭐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뭐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빠른 뭐 속도전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또 막 이제 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막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막 저거 하겠죠. 예.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18개 다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효능감을 느끼기 위한 국회를 위해서는 좀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 뭐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과방위도 저희가 10시에 이 현장 중계를 또 여러분께 생생하게 해드리겠지만 법사위 뭐 과방위 오늘 또 운영이 11시에 열립니다. 네, 거기서도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향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상임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무위도 뭐 그게 중요하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김건희 명품백 그 수수와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고 안 좋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조건 거부만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법에 보면 우리 그 정무위원 3분의 1의 그 동의가 있으면 입법 청문회를 또 열 수 있어요. 입법 청문회 통해서 저희가 진상규명 나서면 된다. 네, 사실 정무위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번에 다녀오셨어요, 권익위? 저 세종시요. 예, 세종시. 그때는 다른 거랑 겹쳐갖고 저기 정치검찰 저기 조작 수사 특별대책단에 겹쳐갖고 저는 세종시는 못 가고 그 당시 세종시는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가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세종시에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워낙에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못 갔지만 권익위를 향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권익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과연 권익위 직원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 사례와 비춰볼 때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심사하는 뭐라 그러죠? 그 조사관이나 뭐 아니 요거 이제 이렇게 종결 처리하는 심사해가 결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원위원회인가요? 그 15명인데 그중에 13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며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거 너무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더 조사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다잖아요. 그 최소한의 양심만 있으면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번에 순방 나갈 때 보니까 에코백을 들고 갔었지만 그게 또 대비가 되던데 들고 갔다 왔지만 명품백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명품백이 만약에 권익의 설명대로 이렇게 해소가 된다면 배우자들은 또 공직자의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하게 될지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뭐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부정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반부패의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가. 배우자 받았다고 공직자 당연히 공직자 때문에 이거 만든 조항인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제외 조항이 없다라고 이걸 그냥 묻어버린다? 그냥 권익위가 묻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이 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친구잖아요. 그 부위원장이 이제 그 후배 검사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가 정말 윤석열 막았다. 대통령을 위해서 막았다라고 막 좋아할 것 같지만 네.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는구나라는 명분만 더 크게 쌓아줬어요. 김건희 특검법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 조사기관,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못 믿겠다. 네. 뭐 권익위, 뭐 감사원,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명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있잖아요. 검찰 출신 이 국가의 요직에 네. 정말 수십 명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어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도 네. 대여섯 명 정도만 있었대요. 근데 지금 수십 명이 장차관을 비롯해가지고 수십 명이 검사 출신 인사들을 다 채웠어요. 그것도 국가의 중요한 요직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검찰 출신들이라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검찰 출신 중에서도 본인과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만 딱 갖다 요직에다 딱딱 그 박아놓으니까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것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김홍일 위원장. 친구나 이런 검사 출신을 갖다가 선배, 놓으니까 예.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 권익위도 있고 방통위도 지금 오늘 저희가 과방위 네. 현장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방위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홍일 위원장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탄핵하려면은 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언론의 독립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어떻게 더 잘 헌법 정신에 맞게 구현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의 독선적인 그런 독립성과 그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고 네. 탄핵을 했을 때 그쪽에 쓰는 꼼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한 지금 노릇입니까 이게.